강원도 양구경찰서로 날아든 감동적인 편지 한 통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편지 속엔 한편의 동화 같은 사연과 함께 이 경찰이 모든 분에게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네, 연말에 많은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편지 속의 주인공 홍찬혁 순경을 직접 전화 연결해서 어떤 사연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일정에도 전화 연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디 소속이고 어떤 과에서 근무 중이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강원도 양구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생활질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순경 홍찬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해당 사건을 접하신 것도 생활안전계 민원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구에 사는 70대 어르신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던데 당시 어떤 도움을 요청하셨던 겁니까? 네, 처음에 민원실 직원분들에게 전화가 왔고 한번 상담을 해봐야겠다고 하셔서 네. 민원실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르신께서 노후된 차량 안에 병원비에 사용하고자 수년에 걸쳐 약 1,600만 원 가량의 돈을 수건에 감싸 보관하고 있었는데 네. 돈이 실려 있는 것을 잊고 폐차장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약 10일이 지난 뒤에 비로소 차량 안에 있던 현금 다발이 떠올랐던 것이고 공업사, 폐차장 등을 수소문해도 행방을 찾을 수 없자 경찰서까지 결국 오시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해당 돈은 어르신께서 아내와 오랫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해서 마련한 1,600만 원 상당의 병원비였다고 하는데 네, 그런 돈을 폐차장에 보냈더니 얼마나 다급한 심정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에 주민분의 표정이나 뭐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돈은 아내분과 작은 네. 식당을 운영하면서 또 매달 지급되는 나라 지원금을 합쳐 수년간 힘겹게 모았던 병원비였습니다. 당시 어르신께서는 심장을 부여잡고 공업사를 향하였지만 이미 폐차됐다는 말만 돌아올 뿐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춘천시 폐차장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제철소까지 찾아갔을 만큼 절박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지만 네. 별다른 소득이 없으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낙담한 상태에서 경찰서를 찾으신 어르신은 체념한 상태로 자신의 실수에 대한 한탄으로 가득하셨고, 당시 제가 이 돈을 찾아드리지 못하면 어르신께서 나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표정이 안 좋으셨습니다. 네, 어르신 혼자서 공업사의 제철소까지 찾아갔을 정도니까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홍순경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민원을 받은 후에 홍순경님도 이곳저곳 수소문을 했던 거죠? 네, 당시 어르신은 2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고, 네. 저는 이 돈을 찾아드리지 못하면 저 또한 퇴근하고도 잠이 안 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르신의 사연을 듣자마자 바로 공업사, 폐차장, 제철소 대표님에게 전화해서 폐차 여부를 제발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드리고 폐차 과정에 작성한 차량, 인계 인수증 같은 서류들도 있으면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저 차량은 처음 보관 장소인 공업사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3일간 주차돼 있었고 음. 이 돈이 어느 과정에서 없어졌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차량과 통째로 폐기됐는지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 보관 장소인 공업사로 이동해 차량이 주차돼 있던 그 3일 기간의 CCTV를 확인하려 하였고 네. 하지만 CCTV가 일주일만 영상을 저장할 수 있게 설정돼 있었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춘천시 폐차장으로 넘어가 대표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CCTV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당일 관내에 응급입원 사건을 처리해야 했기에 네. 움직일 수 없었고 우선 어르신을 다시 태우고 경찰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데 어르신께서 본인의 인생사를 얘기하시면서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보겠다고 말하였고 저는 본능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하실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응급입원 사건을 처리하면서 네. 오후 5시 반쯤 폐차장 대표님에게 전화가 왔고 다시 확인하여 보니 차량이 이천시의 제철소로 이동하지 않고 폐차 대기 차량 공간에 놓여 있으며 차량 내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 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어 오후 7시인 응급 입원 업무가 끝나고 바로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확인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네. 춘천시의 폐차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음.
이 춘천시 폐차장으로 함께 이동을 하면서도 과연 있을까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폐차 직전의 차량에서 기적처럼 현금 다발을 찾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르신을 태우고 가는 동안 네. 저도 많이 초조했고 차는 있지만 돈이 없을까봐 어르신에게 괜한 기대감을 품어드린 것이 아닐까봐 좀 우려가 됐습니다. 네. 어르신이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최대한 말을 많이 하였고 운전하는 동안 제가 종교가 없음에도 제발 그대로 있어라 라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과 함께 춘천에 있는 폐차장으로 향했더니 정말 그곳에 차량이 방치된 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께 먼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어르신이 직접 차량 앞 시트 공간에 수건에 쌓인 현금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통했던 것 같은데 우여곡절 끝에 찾은 재산이었던 만큼 주민분의 느낀 안도감, 또 감동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당시에 주민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서 재산을 찾으신 어르신은 돈다발을 보자마자 네. 참았던 눈물을 흘리시면서 연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반복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모습을 보면서 경관님의 마음도 뿌듯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확보한 사진 중에 눈에 띄는 게 도시락 사진이거든요. 이 도시락이 그날 저녁에 순경님이 먹은 도시락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네, 당시 양구로 돌아와서 어르신을 집 앞에 내려드리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저녁을 먹는데 네. 저도 긴장이 풀렸는지 팔다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한 노부부의 생명을 구한 것 같은 생각에 보람찼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뒤늦게 사연이 알려지게 된 계기도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주민분께서 직접 자필로 편지를 써서 경찰서로 보냈다고요? 네, 저희 서장님 앞으로 자필로 쓴 7장의 편지에 네. 빼곡하게 감사 인사를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줘서 고맙고 한편의 드라마처럼 나를 다시 살게 해줘 고맙고 서장님께 큰 절을 올리고 싶을 정도로 감사하다는 내용이 가득히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저도 편지를 보고 굉장히 감동이었거든요. 어르신의 정성 가득한 편지로 뒤늦게 사연이 알려진 후에 순경님의 심경은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담당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만 네. 알려진 게 낯간지럽기도 하면서 제가 앞으로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뿌듯하고 보람된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하는 마음과 제가 응당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깊은 감사를 표해 주신 어르신께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보니까 주민분을 더욱 감동하게 한 건 젊은 경찰분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준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순경님이 올해 26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경찰이 되고 싶은지 포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포부라고 하기는 너무 거창하고 조그만 바람이라면 사실 요즘 경찰관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자체가 네. 조금 무거운 것은 사실인데 눈에 띄지 않아도 묵묵히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경찰관들이 전국에 정말 많으니 경찰관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국민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 30여 년 정도 경찰 생활을 더 하게 될 텐데 남은 경찰 생활 동안 오늘의 이 뿌듯하고 가슴 벅찬 순간을 가슴 한켠에 간직한 채로 초심 잃지 않는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순경님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